한가위 보름달이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풍요와 감사의 기운이 가득한 추석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이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풍요와 감사의 의미가 깃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추석날 어떤 음식을 꼭 먹어야 복이 들어올까? 반대로 혹시 잘못된 음식을 올리거나 먹으면 조상님께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석날의 한 끼가 집안의 기운을 정하고 복의 흐름을 바꾼다. 즉,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은 복을 불러오고 어떤 음식은 복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차례상의 송편, 곡식, 과일, 나물을 올려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재물, 건강, 번영,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탁한 기운을 불러오거나 부정적인 상징을 가진 음식은 추석날 절대 피해야 합니다. 무심코 상에 올렸다가 복이 흩어지고 집안 기운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날 먹어야 하는 복의 음식, 반드시 피해야 할 흉의 음식, 그 풍수적 이유와 지혜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석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음식은 바로 곡식과 송편입니다. 예부터 곡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재물과 건강을 지켜주는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에서는 곡식의 알알이 맺힌 형태를 복이 쌓이고 재물이 모이고 자손이 번창하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추석날 송편은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음식입니다. 송편은 반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다 차지 않은 달을 상징합니다. 즉, 지금은 비록 반쪽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보름달이 되어 복이 점점 차오르고 집안의 운도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석 송편을 예쁘게 빚은 아가씨는 혼처가 좋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정성껏 빚은 송편의 복과 인연이 깃든다는 풍수적 해석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곡식밥이나 잡곡밥을 차례상에 올리는 것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풍수적으로는 밥 한 그릇이 곧 곡간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례상 중앙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석날 송편과 곡식 음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재물과 건강을 지켜주고 집안의 복을 점점 키워주는 풍수적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석날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음식은 바로 제철 과일과 나물입니다. 먼저 과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배, 포도, 감, 밤 같은 가을 과일은 풍수에서 열매 맺은 복, 곧 자손 번창과 집안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후손이 이어지고 집안이 흥한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특히 과일을 배치하는 데에도 풍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두는 원칙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붉은색은 태양의 양기, 흰색은 달의 음기를 뜻하므로 동서로 배치할 때 음양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즉, 과일 하나를 놓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음양의 조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조유리시라 하여 대추, 밤, 배, 감을 차례로 놓는 전통도 있습니다. 대추와 밤은 씨가 많아 자손 번창을 뜻하고 배와 감은 풍요와 장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추석 차례상에 과일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후손의 복을 기원하는 풍수적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물입니다. 추석에는 들에서 거둔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같은 나물을 꼭 무쳐 올렸습니다. 풍수적으로 나물은 땅의 정기를 담고 있어 먹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 동안 쌓인 더위와
탁기를 풀어내고 다가올 겨울을 맑은 기운으로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음식이 바로 나물입니다. 그래서 추석날 나물을 먹는 것은 곧 잡기를 씻어내고 복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풍수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일은 번영과 자손을, 나물은 정화와 장수를 불러오므로 추석날 이 두 가지 음식을 꼭 챙겨 먹는 것이 복을 부르는 풍수적 지혜입니다. 추석날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음식을 올려야 하지만 반대로 올리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인공적인 음식입니다. 풍수에서는 음식을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기운의 매개체로 봅니다. 즉, 음식을 통해 좋은 기운을 드리고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맵거나 짜고 기름진 음식은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은 금기입니다. 이는 자연의 기운이 아닌 인위적 기운을 담고 있어 조상님께 올리기에도 부적절합니다. 풍수적으로는 이런 음식이 복을 불러오는 대신 복이 머물 자리를 오히려 막아버린다고 봅니다. 또한 술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술은 기운을 흐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성스럽게 빚은 술 한 잔은 제사에 꼭 필요한 의미가 있지만 과음은 조상님께 예를 다하지 못하고 복을 내쫓는 행위가 됩니다. 추석은 자연이 준 결실을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기운이 깃든 신선한 음식이 아닌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음식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수에서는 음식의 맛이나 영양뿐 아니라 그 모양과 상징성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추석처럼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집안의 복을 기원하는 날에는 상징이 흉한 음식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머리와 꼬리가 잘린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상에 올릴 때 머리와 꼬리가 잘린 채로 두면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끊어진다고 해석합니다. 머리는 시작, 꼬리는 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잘려 있으면 집안의 운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선은 동두서미, 즉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씨 없는 과일은 좋지 않습니다. 씨는 생명의 근원이며 자손이 번창하는 기운을 뜻합니다. 그런데 씨 없는 과일을 추석상에 올리면 풍수적으로는 자손의 복이 끊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됩니다. 세 번째, 상하거나 반쯤 썩은 음식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이라도 탁하거나 흉한 기운이 깃든 음식은 조상님께 예를 다하지 못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집안의 탁한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여겼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께 올린 음식의 모양이 곧 집안의 운이다. 따라서 추석날에는 음식 하나라도 모양을 온전히 하고 씨가 있는 과일을 고르며 신선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이자 후손에게 복을 불러오는 풍수적 지혜입니다. 오늘은 추석날 먹어야 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곡식과 송편은 재물과 건강을 지켜주는 씨앗. 제철 과일과 나물은 자손의 번영과 장수, 맑은 기운을 불러오는 음식. 자극적이고 인공적인 음식은 탁한 기운을 불러 복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음식. 씨 없는 과일, 머리와 꼬리가 잘린 음식, 상한 음식은 집안의 운을 끊어버리는 흉한 상징의 음식입니다. 추석은 풍요와 감사의 명절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과 가족이 함께 나누는 한 끼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 집안의 기운과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기억하시고 밝은 기운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상차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